자, 시작합니다. 자, 확률. 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수학적 확률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기하학적 확률이 있다. 자, 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통계로 가면 뭐가 될 거냐면 이산 확률 분포가 될 거예요. 이거와 연관성을 갖게 되고요. 통계적 확률은 이항 분포라는 거하고 연관성을 갖게 될 거고요. 기하학적 확률은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연관성을 갖게 될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통계에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지. 세 가지에 대해서.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먼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뭔지, 통계적 확률이 뭔지, 기하학적 확률이 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 A의 경우의 수.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확률을 아는 것은 좀 어렵고요. 뭐 알 수도 있지만 어렵고 보통 대부분의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어떤 확률들을 따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통계적 확률을 많이 합니다. 보통 통계적 확률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려. 주사위를 굴리는데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얼마입니까?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6개죠. 그럼 6분의 이렇게 2, 3, 2, 4, 6이니까 3개죠.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 확률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 형우가 이제 그 저기 도박랜드에 갔어. 도박랜드에. 도박에서 확률이 가장 많이 쓰니까. 근데 거기는 주사위에 눈을 맞추면 내가 건 돈에 5배를 준대. 근데 형우가 이제 섣불리 안 하죠. 그래서 형우가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계속 지켜봤더니 100판을 지켜봤더니 1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야. 1이. 그래서 100판째까지 1이 안 나와서 101판에 형우가 갖고 있는 전재산 그 당시에 이제 형우가 갖고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전재산이 10만 원이었어. 왜 웃어? 10만 원. 알았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1에다 다 걸었어. 자, 형우가 득템을 하게 될 확률 얼마예요? 0. 왜 0이야? 1이 안 넣는 것도 아닌데. 6분의 1이죠, 그냥. 네. 6분의 1이죠. 맞잖아. 주사위를 매번 굴릴 때마다 어차피 그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씩밖에 안 되는 거지? 자기가 맞출 확률은. 맞습니까? 그러면, 쌤, 100판 동안 안 나왔는데요? 상관없죠, 사실. 주사위를 굴리는 것은 그냥 매번 그냥 6분의 1. 앞에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6분의 1의 확률인 거지? 근데 사람 심리가 왠지 나올 것 같지 않아? 자, 그거는 뭐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러냐면 통계적 확률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얘기하려면. 자,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에 대하여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민재가 농구를 하는데 자유투를 10번 던지면 3번 정도 성공을 시킨대. 그러면 민재의 자유투 성공률은 30%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던질 때 30%의 확률로 들어갈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뭘 가지고 보는 거지? 여태 동안의 어떤 전적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뭐 토토 뭐 있잖아. 스포츠 토토에서 점수 맞추는 이제 복권 같은 거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학적 확률보다는 통계적 확률을 가지고 보죠. 뭐냐면 어떤 팀하고 어떤 팀하고 왔을 때 항상 뭐가 나와? 상대 전적이 나오고 어디가 더 유리했었고 뭐
지겠네.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게 민재하고 형하고 롤을 한다고 칩시다. 좀 지혜가 좀 나는 거 아니야? 잠깐. 어디 갔어? 아 이거 떨어지고 난리야 갑자기. 되는 거야. 자, 롤을 한다고 칩시다. 롤을 하는데 형하고 민재하고 10판을 해서 9판을 형아, 민재 한 판. 아니 그렇다 쳐 그냥. 내가 이기니까. 그렇다 쳐. 10판 중에 9판은 형우가. 그러니까 9대1 전적이. 그럼 이제 이번에 새로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세임 보고 돈을 걸래. 그럼 누구한테 당연히 걸겠습니까? 당연히 형우한테 걸겠지.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가 더 높아지죠? 배당이 더 높아지죠. 형우가 당연히 이길 것 같으니까 형우한테 걸어서 따봐야 뭐 1.2배 정도 딴다고 칩시다. 근데 민지한테 걸면 5배를 딸 수 있대. 그러면 누가 이제 미친 듯이 질 것 뻔하긴 하지만 그냥 민지한테 한번 걸어볼까? 이러다 민재가 이번 판에 이겼으면 대박 나는 거고. 이런 거죠? 그치?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따진다? 통계적 확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뭐냐? 통계적 확률은 전체 일어난 횟수, 전체 일어난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 전체 횟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투 10번 던지는데 3번 성공시켰다. 그럼 10분의 3 이런 것처럼 이게 통계적 확률이죠. 근데 아까 전에 쌤이 도박장에서 아까 형우가 100번을 지켜봤는데 1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101번째는 1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넣어봤지. 이것은 약간의 확률이 원래는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매번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6분의 1이 맞아. 1이 나올 확률이. 그런데 1이 나올 확률이 현실적으로는 6분의 1보다 약간 더 높을 수 있죠. 이유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통계적 확률은요. 이 횟수를 무수히 많게 하면 무한대로 많게 하면 어디를 가까이 갖게 하느냐? 수학적 확률에 근접해진다. 횟수를 무한대 반복하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걸 쿤세 법칙으로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여태 동안 100번 동안 1이 안 나왔어. 근데 물론 1000번을 해도 1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진짜. 근데 그걸 갖다가 1000만 번, 100만 번, 1억 번, 수십억 번을 하다 보면 지금은까지 안 나왔지만 나중에는 1이 막 연달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거의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에 근접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1000번을 해도 1이 안 나왔으면 그냥 1이 나올 확률은 제로인데 나중에는 1이 막 연달아 나올 수도 있고 해가지고 거의 무한번 반복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번을 하면 거의 6분의 1에 가까운 확률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n의 횟수를 하면서 클수록. 그럼 결과적으로 형우가 아까 1에다 올인 한 것이 수학적 확률로서는 그냥 6분의 1 확률일 뿐이지만 통계적 확률로는 1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맞죠? 이런 확률이 되게 높은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땡기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밀당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통계적 확률은 그런 겁니다. 알겠죠?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자, 마지막으로 너희들 기억납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기하학적 확률인데 너희들 그 초등학교 때 보면 뭐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아니면 문방구에서 이런 게 있었거든. 선생님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그 번호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치? 선생님 어렸을 때도 많이 했는데 선생님 잉어 그 사탕 있지? 그거 대왕 잉어 이게 제일 큰 거 그거 한 2번 뽑아봤어. 선생님 인생에 2번 뽑아봤는데 그건 이제
이 번호가 1, 2, 3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뭐 몇 번까지 있어? 4, 5, 20번까지 있네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막대 같은 게 있죠. 3칸 정도를 덮을 수 있는 막대 2개나 뭐 이렇게 놔서 여기에는 왕, 꽝, 뭐 여기는 뭐 새, 여기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가리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데다가 종이를 접던지 종이를 접어서 번호를 20까지 적힌 게 있거나 아니면 너네 때는 아마 이랬을 거야. 여기에 바늘이 이렇게 있어서 1부터 20까지의 이렇게 칸이 이렇게 있고 휙 돌아가서 딱 누르면 딱 멈춰 그 번호 이런 것도 있었죠? 자 아무튼 자 봅시다. 기하학적 확률 여기서 내가 뽑힐 확률 얼마예요? 어? 뽑힐 확률 뭐든 당첨될 확률 여기가 뭐 어떤 품목들이 여기 다 있다면 20분의 6이겠죠? 그치? 20분의 6이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통계적 확률로 하는 거야? 아니잖아. 수학적 확률로 했어요? 아니죠. 너네 상식적으로 어떻게 알았지? 20분의 6인지? 당첨될 게? 자, 이게 기하학이라는 게 뭡니까? 기하. 도형이죠? 도형이야. 넓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전체 넓이분의 얘가 가린 것만큼의 넓이가 걸릴 확률 아니에요. 다른 데로 되는 경우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형우가 룰을 맨날 이기니까 민재가 어느 날 앙심을 품어가지고 형우를 자고 있을 때 몰래 기절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면제를 타가지고 이제 민재가 아니 형우가 일어나 봤더니 동그란 원판에 이렇게 우리 형우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도 아니고 대자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이렇게 묶여 있고 자 여기에 일부러 우리 민재가 옛날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어. 이게 이제 형우가 그 형우가 얼마 전에 수술의 선물로 쓴 여자애를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야. 여자애를. 어? 등도 엄청 좋아. 여자애를 이렇게 뒷모습이야. 데려다 놨어. 그 얘한테 뭘 지어줬냐? 뭘 지어줬냐? 이제 야구공을 글러브에다 이렇게 지어줬어. 이 여학생은 한 번도 이 원바꿔로 던져본 적이 없대. 그랬을 때 형우가 살아남을 확률을 가지고 이랬어요. 그러면 자 스치면 죽어 얘한테는. 얘 공을 던지면 막 불꽃 슛이 돼서 나갑니다. 스치면 죽습니다. 형우가 딱 깨봤더니 그래 민재가 여기 이제 의자에 이제 앉아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는 거야. 다리 꼬고 이렇게 딱 앉아서 빨리 시작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형우가 살아남아야죠. 스치면 죽는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원의 넓이 분의 어디에 형우의 이 넓이 그쵸? 가 살아남을 확률이야? 아니죠. 이런 데 맞아야 공이 이런 데 맞아야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1 빼기 1해야 살아남는 거죠. 형우가 죽을 확률은 이거고 맞지? 이런 거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기하학적 넓이로서 다 따지잖아. 통계적 확률도 아니고 수학적 확률도 아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죠? 특히 여기에 맞을 확률 이거 어우 하죠.
와 이게 이쪽에서는 이 불꽃이 뭘로 하면 있다가 지금 형우가 준 슛으로 숯 피워가지고 숯 피워가지고 이따가 불 붙여가지고 던지는 거야. 어? 글러브 장갑 끼고 무서운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대단하지? 자 이렇게 확률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확률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 경우의 수 연습하고 막 별일을 다 했던 게 사실은 이 수학적 확률 때문에 이런 거죠. 전체 경우의 수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뭣도 구할 줄 알아야 돼.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구할 줄 알아야 되니까 수학적 확률을 한 거고요. 통계적 확률이나 기하학적 확률은 그때의 조건에 따라서 잘 풀어봐야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통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부터 이제 따져보도록 할게요. 용어들. 자, 먼저 시행. 주사위나 동전을. 시행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 우리 형우가, 아까 그 여학생이 또 나왔네. 오늘 진짜 많이 참석하네. 그 학생이 10번 던지는데, 그러면 한 번 던질 때마다 한 번에 시행을 하는 거야. 10번 시행한다. 오케이? 10번.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형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마이너스 전체 넓이분의 형우의 넓이. 이게 살아남을 확률이잖아. 이게 곱으로 이렇게 해서 10번, 10승 이렇게 가야죠. 그게 형우가 살아남을 확률이지. 맞죠? 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아까 안 맞았는데 그 다음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도 안 맞고 해서 10번 안 맞아야 되니까. 한 번이라도 맞으면 가는 거 아니야. 그치? 로또보다 더 힘든,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 이 확률이. 거의 죽는다 보면 되는 거지. 맞잖아. 자, 시행. 자, 주사위나 동전 등을 던지는 경우와 같이, 그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파이어볼을 던지는 것과 같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좌우되는 실험이나 관찰. 그쵸? 이것을 시행이라고 한다. 자,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니까 아까 전에 공을 던진다 치면 어디에요? 원 안에. 그치? 원 안에 어디든 맞을 수 있는 거지? 그쵸? 이게 표본 공간이야.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예를 들어서 형우가 아까처럼 이렇게 있었다면 형우한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치? 이런 것들을 일어나면 사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으면 맞는 사건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맞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은 표본 공간 중에서 원소가 한 개로만 이루어진 집합 또는 순서쌍이라면 순서쌍 하나로씩만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 전 사건은 예를 들어서 이 표지판이 원이 아니고 형우의 몸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표지판에다가 형우를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조금의 빈틈도 없이 묶어놓고 얘는 표지판이 있으면 무조건 빗나가는 일이 없어. 그냥 항상 맞추겠죠. 맞으면 죽는다 했잖아. 스치면. 자, 전 사건은 항상 일어나는 사건.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표지판이 있긴 있는데 형우가 갑자기 도수를 썼어요. 도수를 써서 점으로 변신을 했어. 점으로 변신을 해서 요 사건 밖으로 나가거나 하면은 맞을 일이 없는 거지. 그러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그래서 어떤 경우야 이제 이렇게 딱 우리 민재가 아까 다리 꼬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야 형우 풀어주라고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형우가 막 풀려났어. 휴 막 한숨 쉬면서 풀어나니까 이 여자애가 어우 억울해 하면서 막 여기다가 막 계속 던지는 거야. 그래서 형우는 죽을 일은 없죠. 그렇죠? 어차피 자 공사 형우가 맞을 일은 없다 이거야. 아주 쏙쏙 이해가 되지? 그치? 자 이런 거란 말이야. 자 두 번째는 이제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배반하는 게 아니라 둘의 교집합이 없는 거.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두 집합의 영역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서로소라고 하죠? 집합에서는 이러한 관계,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렸을 때 2의 배수가 나올 확률하고요. 그렇지? 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굴렸을 때 3의 약수가 나올 사건하고 둘은 무슨 사건이에요? 교집합이 없잖아. 이런 것들을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여 사건은 뭐야? 그 사건이 여집합이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100분의 1이라고 칩시다. 나 같으면 하죠. 그렇지? 100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근데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100분의 99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빼면 되니까. 보통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뭐합니까? 적어도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죠. 적어도 어떻게 될 확률 그러면 전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면 적어도 그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시행과 사건. 자, 우리는 집합은 이렇게 확률하고 또는 경우의 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한 예의 수를 던진이 생겨서 짝수의 논이 나온 사건. 짝수의 논이 나온대. 이 잠깐. 여기 뭐가 있는 거지 여기? 딱 이해하네. 여기만 그래. 이상하단 말이야. 딱 이 라인만. 딱 이 라인만 그렇고 여기서부터 안 그래. 여기도 안 그러고. 딱 이 라인만. 여기도 딱 요 라인, 요 라인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인터스텔라처럼 무슨 이게 시도가 아닐까? 누가 이게 보내는? 그치? 가지마, 가지마. 내가 우주에서 미래에서 보내는 신호가 아닐까?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상하단 말이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뚜껑으로 해보면 확실해지겠지. 이게 되지도 않네. 천천히. 뭐 있었어? 이거 귀신 그거 같아. 빨간색 이렇게 하니까. 여기 하나. 여기 뭐 있어? 둘, 셋, 넷. 야, 오늘 심하다 이거. 다섯, 여섯, 일곱. 왜 이러지 오늘? 이거 이렇게 많이 이러면 무슨 필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참나. 이상하네 오늘따라. 잠깐 다 갔나 매일? 오케이. 두 명한테. 이 위에 게 형우? 너 신상 공개된 거야 지금. 여기 지금 녹화되는 건데. 민재. 이제 맞지? 여학생이 만약에 이 메일로 편지 보냈으면 선생님 더 그런 줄 알았지? 알겠지? 딱 지금 이제 캡처해놨을 거야. 그래서 저 오빠가 그 수술 선물로 선물 교환해서 수술 선물로 준 오빠가 형우 오빠구나. 그다음에 저 민재 보고 저 오빠가 친구를 수면제 먹여갖고 묶어놓고 거기서 다리 꼬고 지켜보고 있는 그 오빠구나. 이렇게 할 거야. 알지? 자, 오늘 참 그러니까 이렇게 참 수학도
말로전하고 이런 것들은 재밌습니다. 맨날 막 미분이나 해대고 막 그 다음에 뭐 어떤 곡선 그래프에서 이런 걸 갖다가 접하는 무슨 이런 것들이나 계산하려고 하니까 뭐 거기서 무슨 예를 뭐 들 수가 없잖아. 어? 그러니까 그렇지 사회나 이런 것처럼 참 얘기할 것도 많고 일상생활에서 쓸 것도 많고 그러면은 참 수학도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참. 자 아무튼 합사건 얘는 뭐야 짝수 2, 4, 6 얘는 소수 얼마야? 2하고 1은 아니죠 소수가 2하고 3하고 합 이건 뭐 둘이 합집합 그쵸? 교집합 2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사건 1, 3, 5 그치? 얘의 여사건이니까 얘 드모르 간의 법칙 쓰면 A와 B 합집합이 여사건이니까 합집합이 뭐였어? 얘였죠?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거니까 1 됐죠? 전체에서 다음 배반 사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2, 4, 6이에요. 홀수가 1, 3, 5 4의 약수는 1, 2, 4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은 A하고 B는 배반 사건 맞죠? 맞지? 둘이 겹치는 게 없잖아. A하고 C는 2, 4가 겹치죠? 그 다음에 B하고 C는 1이 겹치죠? 그러니까 A, B만 배반 사건이다. 이런 얘기죠? 자, 어디 그러면은 161번 한번 해봐. 161번. 여기서 근원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의 근원 사건과 같은 면이 나오는 근원 사건은 각각 몇 개인지 각각 보라. 동전 두 개 던지면 어떻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할게. TT, TF, FT, FF. 이거죠? 이렇게야. 앞, 뭐 DD, 앞뒤, 뒤앞. 그쵸? 이게 그런 사건이라고. 같은 면이 나오는 그런 사건? TTFF. 그쵸? 두 가지. 네 가지.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근원 사건이라 해서 꼭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고 하니까 얘는 그게 하나인 거야. 이렇게 순서성 자체가 하나인 거야. 그치? 확률의 뜻. 아까 얘기한 수학적 확률은 이거다. 우리가 여태 동안 배운 경우의 수는 다 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통계적 확률은 요거다. 전체 시행 횟수 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써져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n. rn이라는 것은 n번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횟수. 그죠? 일어날 횟수.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그치? p에 가깝다. 아까 얘기했죠? 횟수를 무한히 늘리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마지막 기하적 확률은 여기서 안 나왔지. 기하적 확률은 뭐 뒤에 나오나 봐. 자, 우리가 확률 이거 쌤이 대학교 때 쌤이 공업 통계학이라는 걸 배울 때 당연히 통계학이니까 그 전에 확률을 배웠겠죠. 그래서 공업 통계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쌤은 다행히 잘 몰랐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하루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대학교는 뭐 그 아주 인원수가 많은 그런 그 선택 과목 같은 게 아니면 그 전공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조건 주관식이에요. 무조건 주관식이야 거의.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공업통계학을 배우고 있다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참 영어로 수업하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니까 대충 친구들이 필기하는 거 보고 어떻게 이제 했는데 다음날 교수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요. 아 무슨 일이지? 교수님이 갑자기 그 답안지들을 다 측정을 한 거 가지고 이제 딱 오더니 그 교탁에다 딱 놓는 거야. 하시는 말씀이 누구 학생 누구 학생 누구 막 호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지금 컨닝하다가 걸렸구나 속으로. 대학교 때 컨닝 장난 아닙니다. 애들 대학교 나중에 가면 이 책상이 이 지금 무슨 색깔이야? 나무색이지. 나무색은 별로 볼 수 없을 거예요. 다 검은색입니다.
글자로 다 글자로 다 도배가 돼서 검은색이야. 다 그 책상이. 근데 막 한 6, 7명을 한 우리 반이 이제 그때 우리 과가 60명 정도 됐는데 한 50명 정도가 아마 그 수업을 듣고 있었을 거야. 근데 한 몇 명? 한 18명인가 10명 가까이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교수님이 갑자기. 아니, 우리나라에 그래도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생이고 우리 학교가 무슨 지잡대도 아닌데 어떻게 확률에 대한 답을 쓰는데 7이 나올 수 있고 뭐 16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찍고 모르니까 그냥 찍고 냈는데 영어로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게 확률인지 모르고 그랬는지 아니면 문제를 안 읽어보고 냈는지 모르지만 왜? 1을 넘을 수 없죠 확률은.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100%가 1이니까. 근데 막 16, 4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막 교수님이 이제 짜증난 거지. 어떻게 대학생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답을 성의 없이 완전 낼 수 있느냐. 자네들은 다 F. 당장 이제 수업에서 나가는 거냐. 그냥 그 수업에서는 이제 통과를 못한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대학생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치? 넘으면 안 돼요, 1을. 100%야.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 1이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0이기 때문에 확률은 1을 넘어갈 수 없다. 전 사건에 대한 확률은 1, 공사건의 확률은 0.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알겠죠? 그러니까 쌤이 아까 얘기한 그러한 자기가 대학교 때는 그렇게 하고 다음 연도나 다음 학기에 다시 들으면 돼요. 재수강이라는 걸 하면 돼.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너희는 그러면은 재수하라는 얘긴데 씁쓸하죠. 그치? 그리고 특히나 대학생 때는 어차피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휴학을 하고 뭐 도중에 복학을 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한 일이야.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고등학교를 무슨 1년 다녔다가 좀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기억하고 있어야죠. 다음. 자,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3번.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 확률을 구하라.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개 모두 같은 1, 2, 3, 3, 4, 4, 5, 6. 밑에는 36. 이거죠? 그러니까 6분의 1. 다 중학교 거잖아. 그렇죠? 두 눈의 곱이 완전 제곱수가 될 확률. 그러면 1, 2의 제곱이니까 4, 9, 그 다음 얼마? 16, 25, 36. 이게 완전 제곱수죠? 이거는 1, 1 있고요. 얘는 1, 4, 2, 2, 4, 1 있고요. 얘는 3, 3, 4, 4, 5, 5, 6, 6. 이거밖에 없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얼마? 뭐 분의? 두 개 분이니까 36분의 1, 2, 3, 4, 5, 6, 7, 8. 그쵸? 얼마? 9분의 2.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다음으로 답하여라. A, B, C, D, E, F의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 B가 이웃하여 앉게 될 확률을 알아. A, B가 이웃이니까 한 명으로 보면 되죠? 일단 6명 일렬로 앉아야 되니까 그의 전체 경우니까 6 팩토리얼 분의. 맞죠? A, B를 한 명을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 5팩, 2팩 둘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치? 끝. 컴퓨터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 때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확인.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들. 그럼 우리 이렇게 봅시다. C와 T를 놓고 이게 2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럼 몇 개가 있죠? C, T 빼고는 6개의 문자죠. 6개가 다 모두 다른 문자지. 그쵸?
그러면 6개 중에서 일단 2개를 여기다가 넣어야죠. 그러면 6 얼마? 퍼미테이션 2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 2개를 선택 꺼집어내도 돼. 그러니까 2가지 쌤이 다 해줄게. 6개 어차피 여기다 2개 넣잖아. 6 퍼미테이션 2 맞죠? 곱하기 둘이 바뀔 수 있잖아. 2 팩토리얼 맞죠? 맞죠? 그러면 요게 요 한 뭉치가 된 거야. 얘네들은 이제 묶여 다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거 4개에다가 나머지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죠? 그럼 총 몇 개가 움직일 수 있어? 5 팩토리얼 맞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맞지? 맞죠? 그 다음 그러면 전체 확률은 얼마야? 총 8개가 니까 8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 일단 C와 T가 있고요. 여기에 2개를 뽑을 거지. 몇 개 중에서 2개를 뽑죠? 6개 중에 2개 뽑죠. 2개 뽑아. 순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야. 2개 뽑았어. 뭐 여기다 뭘 집어넣을지 2개 뽑은 거야. 2개 뽑았어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렇게 4개를 나열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4팩토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 얘가 T가 막 이런 데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바뀌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 거와 얘 묶여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5팩토리얼이죠. 얘까지 해서 묶여 있고 4개니까. 그를 마찬가지로 얼마로? 8팩토리얼. 같죠? 아까랑.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열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잘 따질 줄 알아야죠. 좀 이따 시켜볼게요. 자, 이번에는 중복순열에서 뭐 얘기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한번 그래 보자 이거. 자,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그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4자리 수를 만든대요. 그러면 일단 4자리 수 만든 중복을 허락해서 4자리 수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총 얼마? 5의 4승이야? 2의 4, 뭐야? 몇 개? 처음에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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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니까 5의 4승이죠? 그 다음 자, 짝수일 확률이래. 그럼 끝에가 2로 무조건 끝나거나 무조건 4로 끝내야 되죠. 그럼 일단 여기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5가지. 여기도 5가지. 여기도 5가지. 마지막 여기는 2가지. 됐죠? 답은 5분의 2. 이렇게. 됐죠? 만약에 그러면 여기다 0이 하나 더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조심해야 되겠지. 0이 하나 더 있었다면 끝에가 2나 4일 수도 있고 0으로 끝나도 짝수죠.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여기 중에서 5가지죠? 그리고 여기는 6가지, 6가지. 그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얘가 0 나왔다고 해서 얘가 0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 이런 것들 따질 줄 알아야 된다. 다음 원순열 이용한 거. 자 뭐라고 했냐면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은데 교대로 앉을 확률이 돼요. 이런 수가 똑같기 때문에 교대로 충분히 앉을 수 있죠. 그럼 뭐부터 하라고? 남학생 4명부터 앉혀야죠. 아씨, 둘, 이유가 뭘까? 아니, 씨, 왜 지랄이야 이거? 전부 다 그래. 여기가 다 어떻게 된 게? 이거 뭐 수업하라는 거 말라는 거 이거. 씨. 그리고 이거 한 게 이상하다. 분명히 소리 나오는 걸로 있었는데. 참 신기하네 오늘. 뭐 전파방해가 있나? 이 지랄이지 이거. 자 일단은 4명이 앉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4명이
원탁에 앉아야 되니까 3팩토리얼이죠. 아이씨. 근데 여기에 원빈 앉아있고 여기에 옥동자 앉아있고 여기에 장동건이 앉았어. 그러면 어떤 여학생이 여기 앉는 거하고 여기 앉는 거하고 같니? 다르죠? 그러니까 원순열은 이제 없어진 거야. 그리고 남은 네 자리에 여자 4명 앉으면 되죠? 그건 직순열 4팩토리얼.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8명이 원탁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7팩토리얼이지. 그치? 원순열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아 이상하네. 자 이번에는 조합에 의한 거. 자 주머니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흰 공. 야 오늘 이거 상태 진짜 안 좋다. 이거 이상하다. 아 이 상태를 찍어가지고 한번 좀 보내야 되겠어. 잠깐만. 아 나 이거 수업 다 하고. 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이거 뭐야 붉은 공 헷갈리잖아 그러면. 자 붉은 공 2개, 5개. 하나 큰 뚜껑을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검은 공 몇 개? 2개. 그 다음에 흰 공 3개. 천재지. 자 이렇게 주머니 속에 있는데 4개를 꺼내야 돼요. 흰 공이 2개 남아요. 그럼 일단 4개를 꺼내는 거니까 총 몇 개 중에서 10개죠? 그래서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돼.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돼. 그 중에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이니까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겠죠? 뭐가? 4개. 맞아. 4개를 선택하는데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3 컨비네이션이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돼. 나머지 몇 개야? 1, 2, 3, 4, 5, 6, 7 7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죠? 이게 이거다. 붉은 공 4개 나올 확률은 10개 중에서 뭐 쓸데가 없네.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데 붉은 공이 몇 개야? 5개 중에 4개 뽑으면 끝나는 거죠? 그치? 얘는 마찬가지로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니까 흰 공 3개 중에서 2개 뽑고 2개 중에서 2개 뽑고 10개 중에서 2개. 그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야 이거 진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얘들 문제 좀 한번 풀어봐라.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까지만 얘기를 좀 이따가 간단한 얘기 하나 가지고 할게요. 20세의 남자가 40년간 생존합니다. 그러면 20세의 남자가 앞으로 40년간 있지. 그러면 이제 전체 몇 명이어야 돼? 20세의 남자가 총 몇 명이야? 요거죠. 요거 분해. 앞으로 40년 동안 생존이니까 60살 때 나이. 이거죠? 그러면 40세의 여자가 이거잖아. 전체 인원수가. 분해 20년간 생존 이거. 그치?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게 통계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죠. 이런 문제는 너무 좀 저건 뭐 이런 걸 봐야지. 이게 중요한 문제죠. 10번 별표.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이 10개 들어있다. 언제는 또 안 그러고 언제는 되고. 이게 이 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컴퓨터의 문제인가? 또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쓰지로 못할 정도 다 그랬잖아. 지금은 또 다 되지. 속도가 느려졌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자, 흰 공과 검은 공이 10개 될 때
이 주머니 속에서 두 개를 꺼내서 보고 다시 시행을 넣는 것을 세 번에 한 문꼴로 그렇게 됐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3분의 1이라는 거야. 뭐가? 두 개 다 흰공 나올 확률이. 오케이? 두 개 모두 흰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런 시행을 여러 번 했더니 3분의 3개 중에 한 개꼴로 이렇게 됐으니까. 두 개를 꺼내는데. 흰공이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흰공 모르죠? 네. 그럼 X개라고 쳐. 그럼 검은 공은 몇 개 들어있어요? 흰공과 검은 공 10개니까 10-X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흰공 2개 뽑힐 확률이 3분이니까 흰공 2개 뽑힐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맞지? 흰공 X개 중에서 2개 뽑는 확률 이게 3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X 컨비네이션 2는 X 곱하기 X-1 2로 나눈 거 얘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눈 거 이게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치? 없어지고요. 넘어가면 되죠? 19 옆으로 하니까 30 연속하는 두 수 곱해서 30 되는 거 뭐 있어? 5, 6, 5 그치? 1 빼니까 답은 몇 개? 6개 있었다. 됐죠? 흰공은 6개 있습니다. X가 흰공의 개수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잘 알아두시고요. 기하학적 확률 얘기가 안 나왔는데 기하학적 확률은 자 184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기하학적 확률로. 기하학적 확률 문제 얘기에 184번, 185번 둘 다 기하학적 확률 문제예요. 이게. 두 문제만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에 8개의 같은 간격으로 점이 있대요. 세 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드는데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구하라. 아 이거 기하학적 확률이 아니군요. 기하학적 확률은 아니네. 쏘리. 미안. 기하학적 확률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만들어낼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게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이 있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인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는데 요 내부에 이미 P점을 내가 할 거래. 근데 이렇게 삼각형 APB가 둔각 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APB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P는 이 사각형의 내부에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전에 너희들 원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런 내용 배웠어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연결한 이 각을 뭐라고 했죠? 옛날에? 원주각이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이 원주각이 직각이 될 때가 둘이 뭐였죠? 지름일 테지. 사실 이 문제도 그렇게 푼다. 이 문제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될 때는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런 식으로. 그치? 다 직각이라고. 이해됩니까? 알겠어? 그러면 얘네 둘이 선택됐을 때 직각이 되는 삼각형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 얘 봐봐. 얘가 지름으로 생각을 한다면 두 점의 지름이라면 이렇게 원 하나를 그렸을 때 여기에 P가 있을 때 직각삼각형이죠. 맞아요? 그러면 P가 여기 있으면 둔각삼각형이죠. 여기 있으면 예각삼각형이 되고. 맞지? 끝났네. 둔각삼각형 확률 P가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요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여기에 있는 것은 넓이가 없죠. 이거의 넓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반원의 넓이다.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야? 1이죠? 분의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 얼마나 나는 거예요? 2분의 1. 그치?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 이거를 이렇게 하면 답이죠? 이런 게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이런 게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얘 봐봐. 자, A, B 두 개의 주사를 던져 나온 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하고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A-B가 P, B-가 아니라 이렇게 곱하면 B 플러스 A는 Q. PQ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5이야. 자, 원점이 0,0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5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양면 제곱하면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25. 이게 뭐죠? 원. 반지름이 5인 원. 이내에 얘네들이 존재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근데 A, B가 주사위에 나오는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쉬워요. 그죠? 왜? A, B는 1에서 6까지의 수로 된 거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1에서 6까지 수기 때문에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전체 어떤 범위를 주고 정의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야? 뭐 PQ의 범위가 1에서 6까지이고 마이너스 6에서 6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체 넓이분의 A 넓이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 확률이 되는 거죠? 그치? 이런 것들. 이거는 좀 문제가 다르지만 기하학적 확률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에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확인 체크 중에서 176번 이거 해보시고요. 176번 그 다음에 174번 3번 1번 세 개 모두 해보세요. 1번 3번 4번 169번 167번 164, 167이요? 이렇게 여기서 167번 160 아까 9번 171번 3번 4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응?